지역의 이슈를 짚어드립니다. 헬로 이슈 토크 함께 하시죠. 코로나19 영향권에서 벗어난 지난해 다문화 혼인이 역대 최대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북의 다문화 혼인 건수는 17,000여 건으로 전년 대비 60% 이상 증가했는데요. 이 시간 이슈토크에서는 우리 지역 다문화 가족 현황을 살펴보고 관련 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뉴스민 천용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선 우리 지역에 다문화 가정이 얼마나 있는지 현황부터 짚어주시죠. 네, 2020년 기준으로 경상북도의 다문화 가구의 수가 18,000여 가구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2023년에는 19,000여 가구로 조사가 됐는데요. 네. 한 3년 사이에 이 1,000가구 정도가 늘어난 거죠. 이 국적별 현황을 보면 이 베트남이 7,700여 가구로 가장 많았고요. 이 다음이 3,800여 가구인 중국, 그 다음이 필리핀, 캄보디아 이 순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이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이 자녀의 수는 27,000여 명 정도로 이 조사가 됐는데 네. 이 가운데 만 6세 이하의 영유아 비중이 60%를 차지하고 있다. 이 이야기인 즉슨 최근 한 10년 사이에 이 다문화 가구가 상당히 늘어났음을 좀 확인할 수 있는 수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우리 지역 다문화 정책을 좀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우선 정부 정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4월에 정부가 제4차 다문화 가족 정책 기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죠. 네, 정부가 발표한 이 기본 계획을 보면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 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이 국정과제를 좀 반영해서 오늘 2027년까지 이 다문화 가족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네. 이 다문화 아동 청소년의 동등한 출발선을 보장하고 이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이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2대 목표 아래에서 14개 주요 과제가 제시가 됐습니다. 네. 먼저 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을 보면 가족센터에서 임신과 출산, 영유아기 등 이 단계별 부모 교육을 먼저 제공하겠다라고 네. 합니다. 그리고 공동육아 나눔터에서 이 돌봄 품앗이 활동을 지원해서 이 돌봄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건데요. 영유아의 언어 발달 상태를 좀 평가해서 이 적절한 언어 교육도 지원하고 이 정서 발달과 생활 습관 형성 지원 서비스도 제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이유는 이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학교에 가거나 할 때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이 가정에서 언어 교육에 있어서 좀 섞여 있다 보면 네. 소위 이 한국어 발달이 좀 늦어지게 되면 이 사회에 들어가서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고 소외되는 이 경향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거고요. 네. 학령기 다문화 아동이 학교에 좀 적응해서 학습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학습과 관련한 지원책도 마련했습니다. 학교 내에 한국어 집중 교육을 위한 한국어 학급도 운영을 하고 네. 한국어 학급이 운영되지 않는 특히 이 소규모 그리고 다문화 가정의 아동과 청소년이 소수만 다니는 경우에는 따로 학급을 운영하지 못한다면 네. 학교 바깥에서 이 가족센터에서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가 됐습니다. 네. 또 가족센터의 청소년 상담사를 활용한 진로 설계 프로그램도 지원을 하고 대학생과 이 멘토링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다문화 청소년 특화 기숙형 기술고등학교인 이 폴리텍 다송고등학교를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이 다문화 청소년들이 사회 진출까지 좀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단점이 될 수 있는 이중 언어를 학습하게 되는 네. 이 학습 과정을 좀 지원을 통해서 우수한 이중 언어, 그러니까 한쪽이 좀 처지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다 이 높은 수준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또 이중 언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앞으로 정부 입장에서 좀 이들의 도움을 받거나 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네. 데이터베이스에 등재해서
국제 교류나 해외 봉사 활동에도 우선적으로 좀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고요. 네. 그리고 청소년 단계까지는 그래도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테두리 안에서 이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만 19세 이상,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벗어나고 난 다음에 진로 문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이 다문화 가정에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학창 시절의 지원부터 해서 그리고 만 19세 이후에도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또 학교폭력 대응 시에 이 다문화 상담사를 지원하고 이 통번역사도 지원해서 이 학생뿐만 아니라 이 학부모, 네. 그러니까 한국어가 상대적으로 좀 서툰 학부모에게도 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까지도 이 정부 차원에서 이번에 제시가 됐습니다. 네, 이 다문화 아동 청소년 성장 단계별 지원에 대해서 쭉 말씀해 주셨고요. 계속해서 결혼 이민자 정착 주기별 지원과 또 다문화 이해 교육 이 측면도 좀 다뤄주시겠습니까? 네, 이게 국제 결혼 과정에서 보면 이 연애 결혼을 해서 이 다문화 가정을 꾸리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덜한데, 네. 그러니까 우리 흔히 해외 맞선을 본다거나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다문화 가정을 꾸릴 경우에 네. 이 상대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어 있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이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네. 이 때문에 국제 결혼 과정에서 결혼 이민자의 피해를 좀 예방하고 이 건전한 국제 결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온라인상의 인권 침해성 표시나 광고들을 정부 차원에서 좀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대표뿐 아니라 종사자들도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교육을 받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정부가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 초기 적응기의 결혼 이민자에게는 이 가족센터에서 이 통번역, 이 사례관리, 한국어 교육까지 함께 지원을 하고 한국 생활 정보에 대한 접근을 돕는 어플리케이션도 제작을 해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장기적으로 안착기에 들어선 결혼 이민자에 대해서는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과 이 노년기를 계획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지원하기로 했고요. 네.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하죠. 디지털로 정보를 접하는데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이에 대한 교육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또 안타까운 부분인데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다문화 네. 가정의 한부모에게는 이 정서와 학습과 생활 도움에 대한 양육 지원을 통해서 체류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지원도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본국으로 귀환한 결혼 이민자와 한국 국적인 동반 자녀에게도 한국어 교육과 이 자녀 돌봄, 체류와 법률, 의료 등에 대한 이 생활 지원을 강화해서 향후 한국을 떠나갔지만 네. 앞으로도 한국과의 교류에서 이들이 좀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다시 돌아올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쵸. 이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을 했습니다. 또 정부 정책이나 이 간행물 등에서 공공 부분에서 이 다문화 가족에 대한 차별 요소, 이 표현이 드러난다면 이게 뭐가 있는지 개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니터링을 이제 상시적으로 하기로 했고요. 네. 지역사회 내에서 이 다문화 가족과 지역 주민들과 교류할 수 있는 이 장도 만들고 결국은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만들려면 가정 내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바깥으로 나올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경제활동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에 대한 지원도 하고 이 구직자에 대한 일자리 연계까지도 함께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최근 통계청에 따르면요. 이 지난해 경북의 다문화 혼인 건수가 62%가 넘게 늘었음에도 이 출생아 수는 오히려 26% 이상 줄었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건지 이유를 좀 짚어보야겠습니다. 네, 이 통계가 다 집계가 되려면 사실 시간이 좀 걸립니다. 네. 지금 2022년 다문화 인구 동태 통계가 지난달 말에 나왔거든요. 이걸 보면 2022년 경북의 다문화 혼인 건수가 모두 이 802건으로 2021년보다는 62%나
증가했습니다. 네. 전국 평균 증가율을 한참 넘는 수치인데 이 전년 대비 증감률에도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이 경북 다음으로 전북이 50% 수준인데 네. 이렇게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출생아 수는 이 558명으로 2021년보다 200명이 줄어든 겁니다. 지난해 도내 출생아 만 천여 명 가운데 다문화 비중이 4.9%로 전국 평균보다 낮았거든요. 네. 이게 2020년, 21년 최근 3년치 도내 다문화 출생아 비중의 하락세가 좀 뚜렷하게 보이는데 일단 경북도에서는 결혼 이주 여성이 이혼 후에 재혼을 해도 역시 다문화 가정으로 분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국인과 이 결혼을 했던 결혼 이주 여성이 이혼을 하고 네. 같은 국적자와 결혼한 경우에도 이게 다문화 가정으로 분류가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번 이혼했다가 결혼을 재혼하는 경우에는 다시 출산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데 이런 영향으로 봐야 할 것 같다는 게 이 경북도 관계자의 의견인데 여기에 뭐 한 가지 정도만 더 보태면 2020년, 21년, 22년 다 이 코로나19지 않습니까? 네. 이 경제 환경이 워낙 좋지 않다 보니까 이 자녀 출생을 다문화 가정의 경우에도 네. 조금은 뒤로 미루는 것 아닌가라고 추정해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일단 경북의 출생아 수가 해마다 줄고 있는데 이 다문화 가정이 늘어난다면 이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 그리고 출생에 대한 지원도 좀 꼼꼼하게 챙겨보고 이 통계 수치도 좀 우리가 정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방식으로 좀 이 변형해서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그런데 어느 한 전문가는 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이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부터 좀 해결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인식이 실제로 좀 점점 나아지고는 있지만 아직은 조금 부족하다라는 입장인데요. 실제로 이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은 어떤 상황인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해마다 조금씩 개선되고 있습니다. 네. 실제 제가 학창 시절에 학교에서 이 다문화 가정에 친구가 있으면 네.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도 많이 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놀린다거나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이 상대적으로 그런 것들이 좀 줄어든 모양새입니다. 네. 그렇지만 이 같은 한국인 내에서도 여전히 이 보이지 않는 차별의 장벽은 존재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 다문화 학생의 경우 10년 전보다 3배가 늘어나 20만 명 돌파를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교실에서 공부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배타적인 학부모들이 여전히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 전학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전문가들은 이게 보이지 않는 벽이다. 이걸 네. 허물기 위해서는 이 다문화를 포용할 수 있는 교육이 확대돼야 된다. 그리고 다문화 학생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 더 강화돼야 된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4월 기준으로 국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 학생 수가 18만 1000여 명이거든요. 네. 2013년보다 거의 2배 넘게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 다문화 학생이 많은 지역은 수도권인데 이 경기와 서울이 가장 많은데 인구가 많아서 그렇죠. 네. 그 다음이 세 번째가 경북이거든요. 경북과 전남 순인데 이렇게 이 지역이 많은 이유는 국제 결혼도 많기 때문인 거죠. 네. 문제는 학부모들 사이에서 여전히 다문화 학생들이 있는 학교를 좀 꺼린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2021년에 여가부가 실시했던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 결과를 보면 이 청소년의 경우에는 이 다문화 수용성 점수가 2015년보다 21년에 높아졌는데 성인의 경우에는 같은 기간에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다문화 교육이 강화되면서 학생들 사이에서는 또래 다문화 학생들에 대해서 차별하거나 장벽을 만들거나 하는 것들이 줄어들고 있는데 네. 이 교육을 받지 않았던 성인들은 여전히 차별적 시선이 존재한다는 거죠. 네. 때문에 이
전문가들은 다문화 학생의 경우에 언어 학습 지원도 필요하지만 이들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정이 아닌 비다문화 가정의 네. 성인들, 학생들에 대해서도 교육 지원이 꾸준히 좀 필요하다라고 네.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회 전반적으로 좀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 저출산 고령화가 고착화되고 있는 지금 이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이민 정책이 새롭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네, 이 경북은 현재 전체 인구의 24%가 65세 이상입니다. 이 네. 고령화 사회죠. 그리고 특히 25세에서 49세 사이에 이 생산 인구가 앞으로 20년 사이에 14%포인트 정도 줄어들 거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미 이 경북 경제에서 가장 큰 축을 차지하고 있는 이 포항의 경우에는 평균 연령이 40세를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안으로 이민 정책이 떠오르고 있는데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에 이 법무부 장관에 취임하면서 밝힌 이 정책 방향 중에 이민청 설립이 있었습니다. 예, 임기 내에 이 장관으로 근무하는 내에 이민청 설립의 로드맵을 그리겠다라고 네. 밝혔고 지금 법무부에서 이민청 설립과 관련한 연구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곧 이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네.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제 결혼의 경우에는 들어오게 되면 몇 년 이상 결혼 관계를 지속하면 국적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장 많은 이 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 비숙련 노동비자로 들어오는 우리가 흔히 외국인 노동자들이라고 부르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들은 가족을 초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혼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4년이 있으면 최장 4년이면 본국으로 떠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이들이 거의 100만 명 가까이 되는데 네. 이들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정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는 거죠. 때문에 이 법무부에서도 이에 대한 지원책을 좀 마련하겠다는 거고요. 또 한 축으로는 유학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가운데 유학생들도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제가 경북 도내의 시군 중에 가장 많은 외국인들이 있는 경주시를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경주시 인구가 24만 명인데요. 이 가운데 비자가 있는 외국인만 10,00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5% 정도 가까운 수치인데 여기에 이 비자가 없는 불법 체류 중인 분들 그리고 결혼을 해서 이미 한국 국적을 받은 사람까지 하면 한 2만 명 가까이 지금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가운데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있지만 네. 유학생들도 있고요. 그 유학생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약 3,000명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유학생들이 학교만 여기서 다니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직장과 일자리를 가지고 장기 체류할 수 있는 형태로 전환하려면 이민 정책이 좀 마련될 필요가 있다. 네. 이런 차원인데 이 외국인 노동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만큼 이 법무부의 이민청 설립까지 어떻게 좀 이뤄질지도 앞으로 좀 경상북도가 관심 가지고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럼 끝으로 이 경북 다문화 가정에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짧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경상북도가 이 법무부 정책 하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단기 비숙련 노동 인력의 비자를 숙련 노동 비자로 바꿔주는 걸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광역형 비자도 경상북도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장기 체류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가족들도 초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촘촘한 계획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외국인과 다문화를 이루려면 이들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들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 교육도 반드시 필요하다. 네. 이 말씀을 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상북도 다문화 가정 현황과 정책을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